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화이자가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정말 역사적인 홈런을 쳤는데 이제 그 약효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묻고 있죠. 그래서 다음은 뭔데?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화이자의 최신 자료들, 그러니까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이랑 시장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요. 화이자가 그리는 미래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특히 메체라라는 회사를 둘러싼 이건 거의 전쟁 같은 인수전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겁니다. 맞아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 전략을 파헤쳐보는 거죠. 네,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사실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 모든 이야기는 2025년 11월 4일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3분기 실적 헤드라인부터 딱 보겠습니다. 매출이 16억 7천 달러,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 EPS가 0.87달러. 네, 시장 예상치가 매출 16억 5,800만 달러에 EPS가 0.63달러였으니까요. 와, 기대를 꽤 큰 폭으로 뛰어넘은 거네요. 특히 이익이요. 그렇죠. EPS가 예상보다 거의 40% 가까이 잘 나왔으니까 숫자만 보면 아주 인상적인 결과죠. 잠깐만요. 근데 제가 본 자료에서는 전체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줄었다고 나오는데요. 이건 좀 헷갈립니다. 실적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실적의 핵심입니다. 전체 매출이 줄어든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코로나 관련 제품, 특히 그 항바이러스제 팍스로비드 있잖아요. 네네. 이 매출이 감염률이 줄면서 거의 반토막, 정확히는 55%나 급감했거든요. 이건 사실 모두가 알고 있던 악재였습니다. 아, 드디어 코로나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군요. 그렇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로 벌었던 돈은 화이자에게 약간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거고요.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럼 진짜 게임은 어떤가요? 여기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정말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 제품들을 싹 걷어내고 봤을 때 화이자의 본업이 4% 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와, 그건 의미가 아주 크네요. 팍스로비도의 그 큰 빈자리를 다른 약들이 채워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잘 나갔나요? 네, 성장을 이끈 주역들이 확실합니다. 혈액 희석제 엘리퀴스가 22%나 성장했고요. 심장질환 치료제 빈다켈도 7%, 그리고 편두통 치료제 너텍이 22% 성장했어요. 아, 그러니까 화이자가 코로나 전문 제약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원래 잘하던 만성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여전히 강하다는 걸 증명하는 첫 신호탄이군요. 정확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과거의 영광에만 기댄 게 아니라 본업의 근육을 다시 키우고 있다는 증거로군요.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한 번 시장을 놀라게 합니다. 연간 매출 전망은 6,100억에서 6,400억 달러로 그대로 유지했어요. 매출은 그대로? 네, 그런데 조정 주동 순이익 EPS 전망치는 기존 2.90에서 3.10달러였던 걸 3.00에서 3.15달러로 올려 잡았습니다. 아, 매출은 그대로인데 이익 전망만 눕혔다고요? 이건 뭔가 비용을 엄청나게 줄였거나 수익성 높은 제품을 더 많이 팔았다는 신호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비결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비용 절감. 2027년 말까지 총 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줄이겠다는 대규모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제대로 졸라맨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세금 감소 효과입니다. 예상 유효세율이 기존 13%에서 11%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이익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죠. 아하. 이런 비용 관리 능력은 불확실한 시기에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니까 장기 투자자들에겐 꽤 긍정적인 신호겠네요? 물론이죠. 하지만 여기서 투자자들이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비용 절감이 너무 과하면 미래를 위한 R&D 투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화이자가 지금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 균형을 잘 잡은 걸로 보이지만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3분기 실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과거의 영광, 코로나는 지고 있지만 현재 본업은 선방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주 좋은 요약입니다. 하지만 선방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투자자들은 압도적인 미래를 원하니까요. 바로 그 미래를 사기 위해 화이자가 던진 승부수가 이번 실적 발표의 진짜 주인공, 바로 메체라 인수전입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화이자가 비만 치료제 개발사인 메체라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갑자기 이 시장의 절대 강자인 노보노디스크가 뛰어든 거예요. 우리가 더 비싸게 사겠다 하면서요. 맞습니다. 경쟁 입찰에 뛰어든 거죠. 여기서 화이자 CEO 엘버트 블라가 정말 작심하고 나섭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경쟁사인 노보 노디스크를 향해서 그 제안은 환상일 뿐이다 라면서 거의 선전포고를 하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건 경쟁자를 죽이기 위한 캐치앤킬 전략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캐치앤킬 전략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잡아서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미 시장을 장악한 노보 노디스크가 앞으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유망 기술을 가진 메체라를 일단 사들인다는 거죠. 사들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개발을 중단시키거나 그냥 묻어버리라는 속셈이라는 겁니다. 화이자 CEO는 이게 명백한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거고요. 와, 정말 살벌하네요. 시장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 싸움이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FTC가 우리가 더 검토할 필요 없으니까 화이자의 인수를 바로 진행해도 좋다고 사실상 녹색불을 켜준 겁니다. 정부기관이 화이자 편을 들어준 거네요. 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대기기관 조기 종료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규제 당국이 화이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죠. 규제라는 가장 큰 산을 넘은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후에 화이자는 계약 위반을 문제 삼아서 메체라랑 노보 노디스크의 소송까지 걸면서 압박을 했고요. 결국 11월 13일 주주투표를 통해서 메체라 인수를 최종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와, 이 치열했던 드라마가 결국 화이자의 승리로 막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걸 걸었네요. 화이자가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며 메체라 인수에 지착한 이유, 결국 딱 하나겠군요. 그렇습니다. 연간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9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거대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 어떻게든 깃발을 꽂겠다는 그 필사적인 의지인 거죠. 코로나19의 확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승부수였군요. 좋습니다. 그럼 화이자가 던진 가장 큰 승부수가 메찰란 인수였다면 그 외에 또 어떤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지 살펴보죠. 결국 제약사의 미래는 파이프라인이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항암제 포트폴리오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파드세브라는 약이 있는데요. 특정 방광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서 사망 위험을 무려 50%나 감소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망 위험 50% 감소라니 정말 엄청난데요. 네, 이게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 옵션이 거의 없던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면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항암제 파이프라인은 어떻습니까?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브라프토비 플러스 맥토비 병역요법도 긍정적인 생존기간 데이터를 확보했고요.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도 초기암 환자의 생존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기존 약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군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3SBO라는 회사로부터 SSGG707이라는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을 도입했는데요. 이게 앞으로 화이자의 항암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암제 라인업이 아주 튼튼해지는 느낌이네요. 코로나로 유명해졌지만 백신 포트폴리오도 원래 화이자에 줄여졌죠. 그럼요. 기존 폐렴국인 백신 프리베나랑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백신 아브리스보가 해외 시장에서 각각 17%, 75%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준비하는 게 있다고요? 폐렴국인 백신의 3상 임상을 2020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투자자로서 이 수많은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것만은 꼭 봐야 한다 하는 핵심 지표를 몇 가지만 딱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항암제 파드세브의 최종 임상 데이터와 FDA 승인 여부. 이게 가장 빨리 현실화될 수 있는 대형 블록버스터 후보거든요. 네, 첫 번째가 파드세브. 둘째, 차세대 25가 백신 개발이 계획대로 2020년에 3상에 진입하는지, 이건 미래 백신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할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들여온 신약 후보 물질 707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언제 발표되는지.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코로나 이후 화이자의 성장을 이끌 핵심 엔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실적도 예상보다 좋았고 이익 전망도 올렸고 메체라 인수로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했고 파이프라인도 탄탄하고 와, 긍정적인 소식이 참 많은데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왜 주가는 아직도 연초 대비 7%나 하락한 상태일까요? 실적 발표 후에 잠깐 반등하긴 했지만 사상 최고가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거든요. 시장은 아직 두 가지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팍스로비드의 그 거대한 매출 공백을 정말로 다 메울 수 있어?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비코로나 부분이 4% 성장했지만 팍스로비드는 55%가 빠졌으니까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신중론이 우세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심은 뭔가요? 둘째는 메체라 인수라는 끈 베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물론 인수는 성공했지만 이제부터 노보노디스크와 릴리가 꽉 장악한 시장에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지지부진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확실한 한방, 그러니까 주가 반등의 촉매제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건 바로 그거잖아요. 네, 명확한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한 반등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첫째, 메체라 인수의 성공적인 통합과 가시적인 성과. 그냥 비만 시장에 진출했다는 뉴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상 데이터든 구체적인 출시 계획이든 시장에 우리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파이프라인의 성공이겠군요. 맞습니다. 둘째, 파이프라인의 상업적 성공. 특히 파드세브 같은 핵심 항암제가 FDA 승인을 받고 실제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네. 셋째, 비코로나 포트폴리오의 꾸준한 성장. 엘리퀴스, 빈다켈 같은 기존 주력 제품들이 지금의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회사의 현금 흐름을 든든하게 받쳐줘야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흔들림 없는 재무 규율. 발표했던 비용 절감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또 꾸준한 배당 성장을 통해서 화이자는 역시 믿을 만한 회사다라는 신뢰를 계속해서 쌓아가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시장의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주가는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이자의 3분기 실적은 강력한 비용 통제를 통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코로나 매출 절벽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메체라 인수라는 승부수를 띄워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었고 기존의 항암 및 백신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화이자의 주가는 이 거대한 전환 과정을 시장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증명해 보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단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CEO가 슬쩍 언급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정부와의 역사적인 합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네, 이게 단순히 약값을 좀 깎아줬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합의를 통해 화이자는 향후 3년간 특정 관세에서 면제되는 등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죠. 신약 파이프라인의 성공만큼이나 약과 정책이라는 거대한 외부 변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 겁니다. 앞으로 약가 문제가 계속해서 제약산업 전체를 뒤흔들 텐데 이런 규제 환경 속에서의 안정성이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화이자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경쟁 우위, 일종의 경제적 해자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투자 관점이 될 겁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